고실적 매매 최고 수익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혼조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10시 구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이후에 양대지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6에서 0.8%까지 코스닥 코스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그 가운데서도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양호한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시장 약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막판 기준으로 하면 급락이에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은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내장은 코스닥의 흐름이 양호한 겁니다. 종목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말이 씨가 됐다고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미국장 조정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수가 쉼없이 올라왔고 단일 기준에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눌려야 되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오늘 유튜브 영상 뜰 때 올려주고 할 테니까 아니면 내일이 미스터 진단이죠. 지수 얘기는 뭐 그런 쪽에서 얘기 좀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선 오늘 시장하고 흐름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이 나스닥이 막판에 이 급락한 것은 보다시피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예요. 잠자고 있을 때 새벽 4시 타이밍부터 그냥 간만에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밀린 건데 이 정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센 겁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제 종목들이 신고가권으로 가거나 치고 가는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흐름이 양호하다. 요게 핵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미란 진행자가 양도세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또 한 코멘트 받고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선반영된 겁니다. 특히 코스닥의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선반영이에요. 만약에 그 뉴스가 12월 초순쯤에 나왔으면은 아마 이렇게 폭등을 했을 건데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딱 1400 찍었지 않습니까? 1400 찍히고 하필이면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 주식시장은 참 특징이 있죠, 여러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도 지금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판 사람들 12월 말이나 1월 달 가면 100% 후회합니다. 100%. 요 얘기는 내가 해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지금 이 흐름도 지난 토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 어느 정도 점검을 해줬던 거거든요. 밀리면 적극 매수, 올라가면 관망.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도 지금 보면 어쨌든 코스닥 지수 움직이고 거래소 양호하게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되게 셌었고요. 우선 하나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어제 포스코 퓨처 갖고 거품 물어놨어요, 여러분. 38만 원 가니까 여지없이 흘러내렸어요. 예전에 이게 레벨업이 되기 전에는 31만 원, 31만 3천 원에서 31만 5천 원. 요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구간. 가면 부딪히고 하다가 뚫고 가니까 내릴 때 지지하고 올라갔듯이 이 지금 포스코 퓨처는 한 단계 레벨우가 업이 된 겁니다. 레벨업보다는 레벨우가 업이 됐다. 학이 날개를 폈죠. 학이 날개를 피고 우로 가다가 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도 접고 그죠? 소나무 위에 앉아서 고귀하게 좀 쉬었다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리고 이렇게 또 간다. 뭐 이 얘기는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으니까. 다만 포스코 퓨처는 0. 얼마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데 아까 중간에 순간적으로 포스코 엠텍은 거의 10%까지 올라갔고요. 얘가 10%까지 올라갔어도 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60일선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쫓아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고 밑에서 있을 때 샀어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 이너내셔널. 오늘 이따가 1시 30분에 합니다.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 날 누가 질문했고 이 꼭대기에서 물었을 때 시간이 없어갖고 안 찾아요. 근데 이종복이가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더 사버려. 그쵸? 예. 그리고 올라갈 때 팔어.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 눈치 봤던 사람들 오늘 양도세 발표 나오고 막 치고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면 물렸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요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장 혹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은 매수 시그널이 뜨면 그쪽은 매수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최근장 프로그램이에요. 요새 지금 보다시피 주식시장이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무식하게 올라간 건 특히 지난 12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월 14일이죠. 프로그램 매수가 10조가 들어온 거죠. 당일날. 12월 만기일날 프로그램 매수 10조가 들어오면서 날라갔고 어제도 오늘 양도세 이슈가 선반영된 겁니다. 이거.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가 12조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날라간 거고 거래소 시장 어제 날라간 거 일정 부분 지금 상승을 반납하는 수준이지 지수가 급락하거나 밀리거나 추세가 꺾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얘기하면 여기서 시간이 갈 수 있는데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냥 가야 되나요?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주식 종목 업종 네, 이 12월 달은요. 만기가 지나면 저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움직여야 되고 저 백오데이션이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 이토마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2월 만기가 지나면 12월 올해는 26일이에요.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배당락 권리락이 코스피 200 기준에 배당 성향이 대략 1%에서 1.2% 해갖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48인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350으로 할게요, 여러분. 저기에 1%면 3.5p지 않습니까? 거기에 뒤에 있는 거 갖다 얹어주면 3.8p 정도가 떨어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물이 348이니까 3.5 정도를 빼버려가지고 저게 백오데이션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백오데이션이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돼 있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프로그램이 콘덴고가 돼 있죠. 베이시스가 콘덴고가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급등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콘덴고가 돼갖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갖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면 기계가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권리락이 되면 베이시스가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알아야 이 시장의 흐름과 움직이는 주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지수가 고점으로 가고 저항권에 가고 붙어버리면 시가총액비가 높은 주식은 따라가거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의 묘미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좋은 주식,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가거나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을 때 따라가면 100% 물리게 되는 거죠. 지수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오늘도 보면 제약주는 여전히 흐름이 양호한데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제약주 쪽도 단기간에 급등한 쪽은 물량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도 여전히 양호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장도 핵심 주도주 위주로 양호했었는데 이제 아까까지는 지금은 그쪽에 차익 물량,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경계 매물 요런 게 출해되고 있고 기사는 끝까지 다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그런 게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나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뉴스 같은 걸 안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양대 시장 외국인 매도세가 좀 늘어나면서 코스닥, 코스피 1% 내외 낙폭이 벌어졌습니다. 장중 저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50 돌파 347 지지 체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이렇게 되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반대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최근에 지수가 올라온 폭을 보라는 거죠.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꼭대기에서 기사를 내보내면서 밀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패를 봐야 됩니다. 350 돌파 347 지지 체크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기준 라인이고 아마 이따가 어느 정도 밀리면 내가 1시 30분 랭킹쇼 할 때 보면 아마 꼬리는 다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엄청난 실시간 전략을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다음 주 시장 전략에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되 미국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어이없게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장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에서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코스닥 150 기준에는 이제 1350에서 1320 수준 여러분, 예. 요 정도까지 지수가 밀리기를 정한수 떠놓고 기도드리면서 요 정도까지 밀렸을 때 지수가 요 정도까지 밀렸을 때 이제 좋은 주식,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는 거고 지수가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저렇게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수가 저항권, 지지권. 이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요 자리가 이제 코스닥 단기 지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340에서 343을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디가 기준에 346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43 쪽으로 밀려주기를 기도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이쪽 지점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주식을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거나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 그죠? 예. 그거를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오늘 장은 350 돌파 347 지지 체크, 그 다음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다 좋아요, 여러분. 대신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디바이스 쪽이나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쪽은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키하지가 않아요. 다만 디바이스서부터 최근에 제약주도 단기간에 급등한 쪽, 그쪽은 차익 실현내고 혹은 현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강조해주는 섹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간 것도 없고 옆으로 기고 있고 나쁘지 않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과 그 다음에 포스코 쪽도 지금 포스코 뭐죠 여러분? 퓨처서부터 저쪽은 최근에 이제 38만 원에서 40만 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는 이따가 내가 랭킹쇼에서 질문 들어오면 내가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 이외에 뭐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뭐죠 여러분? 인터내셔널처럼 저 정도 위치는 매도가 아닙니다. 저런 건 갖고 있거나 저점 매수 관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성 말씀 드렸고 이따가 랭킹쇼에서 포스코 퓨처 질문 들어오면 바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주식 못 담으셨던 분이나 비중 더 하실 분들은 조금 더의 조정 기다리실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출연 예고해 주셨네요.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대지수 저점을 찍고 약간 낙폭 줄이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계속해서 토마토증권통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